네, 지금부터는 고객 사례 중에 하나인 두산그룹의 케이스를 같이 보겠습니다. 두산그룹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제가 설명을 안 하겠는데요. 두산그룹은 그룹사 전체적으로 다양한 부분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 중입니다. 2016년부터 업무 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해서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한 디지털 역량 강화를 중요 과제로 드라이브하고 계신데요. 그간의 여정에 대해서 두산 디지털 이노베이션의 이민영 상무님을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말씀드릴 두산 디지털 이노베이션의 이민영 상무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두산 디지털 이노베이션의 소개를 좀 간략하게 드리고 또 두산그룹의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대한 전이를 좀 소개를 드리고 M365를 통한 일하는 방식의 변화, 그리고 파워 플랫폼의 도입 효과, 그리고 DT를 통해서 두산그룹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두산그룹의 마이크로소프트 365 전이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16년도에 두산 바켓을 시작으로 해서 POC를 진행을 했습니다. M365의 업무 환경이 보다 빨리 도입된 미국에서 검토 요청이 와서 POC를 진행하게 되었고, 또 그룹의 전체적인 전략에 맞춰서 기존의 온프레미스의 환경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저희가 그 성공에 대한 확신을 얻어서 2018년도에는 두산 인프라코어에 확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전체적인 그 확산을 스케일업해서 그룹 전체에 적용을 했었고, 올해에 중공업을 포함해서 그룹의 모든 계열사가 M365로 전환하게 되는 성과를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전이를 통해서 두산그룹의 글로벌 임직원 전체가 마이크로소프트 365로 전환하게 된 이러한 그 결과를 올해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통한 일하는 방식의 변화, 또 일하는 모습의 변화를 저희는 한 3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통입니다. 소통은 M365가 줄 수 있는 그 IT의 이네이블러로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소통 시간의 단축입니다. 기존에 이메일 위주의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팀즈 채팅창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소통은 대면 보고에서 팀즈 영상, 그리고 팀즈에서의 커뮤니케이션으로 확대가 되면서 시간의 단축과 보고의 간소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보고 문화와 또 회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사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팀즈가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사 임직원이 참여하는 팀즈 사이트에서 저희가 지식과 자료를 협업하는 이러한 그 커뮤니케이션의 공간으로 확대되는 효과를 좀 보게 되었고,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놀라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외부 파트너와의 소통이 강화되었다라는 점입니다. 파트너와도 주로 이메일이나 팩스나 전화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팀즈를 통해서 팀즈에 초대해서 실시간으로 업무 소통을 하고 또 공통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협력사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두산과 일할 때는 팀즈와 소통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이메일에 있는 링크만으로도 바로바로 연락이 돼서 대면으로 업무를 협의할 수 있다는 것들이 저희가 사내뿐만이 아니라 사외의 협력사들하고도 협업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유입니다. 공유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클라우드 저장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저장 공간을 굉장히 많이 확대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이라든지 동영상 같은 부분들을 팀즈를 통해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저희 그 자회사의 예를 들면 해외 현장에 계신 분들도 자유롭게 이러한 그 클라우드 저장 공간을 활용하고 또 사진을 공유하고 또 찍은 사진들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결해서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제 해외 현장이 많이 있다 보니까 도면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도면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또 조회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시스템이 있기는 하지만 문서나 도면 등의 업무들을 이메일을 활용해서 또 팀즈를 활용해서 바로바로 함께 조회하고 또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매우 강력한 또 그리고 그 공유를 또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어떤 좋은 툴을 드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장에서 매우 좋은 피드백을 저희는 받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러한 공유를 넘어서 이러한 그 동영상이나 사진들이 그냥 개개인의 PC에 내지는 그냥 이메일에 묻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지식자산화가 되고 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좋은 효과라고 보여집니다. 저희 해외 현장에서 많은 동영상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동영상을 예전에는 이메일에 붙여서 보내면 그 자체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용량도 커서 업무의 효율이 좀 떨어졌었는데 이제는 스트림 서비스를 이용을 하니까 이러한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그리고 또 협력사와도 훨씬 소통이 강화가 되고 또 유튜브나 또 회사에 있는 동영상 자산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이 되어서 이 부분은 저희처럼 해외 현장이 많은 또 국내 현장이 많은 회사들에게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협업입니다. 협업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계시는 내용일 텐데요. 문서 협업에 대한 개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하나의 보고서를 여러 사람이 작성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 이메일로 문서를 주고받고 버전을 관리하고 최종본에 대한 어떤 관리가 좀 필요했는데 이제는 동시에 하나의 장소에서 문서를 작성하게 되니까 문서 작성 시간이 대폭 단축이 되고 또 사실 일의 핵심은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서 작성에 시간을 줄이고 또 서로 간에 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메일로 버전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문서 관리가 되고 또 최종본에 대해서도 잘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가 되었다는 점은 좋은 변화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팀워크의 향상입니다. 예전에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 관행적으로 파일 서버를 만들고 그 안에 프로젝트 디렉토리를 만들고 또 문서를 관리하고 하면서 또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 어디 갔는지도 몰라서 또 EKP를 만들고 또 부서별로 관리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팀 내에서 이러한 그 쉐어포인트를 활용을 하고 또 플래너를 활용을 하고 또 플래너를 통해서 그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굉장히 가시적으로 공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PDCA라는 어떤 저희들의 그 사이클이 플래너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고 또 관리와 그 협업이 일어나는 어떤 저희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어떤 그 플래너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또 플래너에 대한 임직원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언택트 협업 환경인데요. 언택트 환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협력사들과도 마찬가지로 동영상, 사진들을 활용을 하면서 저희 그 중공업이나 또 주두산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자재 업체들 그리고 또 협력사들과의 업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그 어떤 모바일 활용, 또 팀즈 활용, 또 스트림 활용을 통해서 많은 효과를 좀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부 직원들을 초청해서 별도의 어떤 화상회의 솔루션을 쓰지 않더라도 팀즈 안에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과연 정말 실제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한번 서베이를 좀 해봤습니다. 저희 그룹 임직원들 약 1,200명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좀 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소통, 공유, 협업이라는 관점에서 처음에 서베이를 했을 때는 한 63%의 직원들이 크게 변화를 느끼지 못하겠다. 예전에 온프레미스가 클라우드로 바뀐 것 뿐이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모르겠다 정도의 인지를 좀 보였었는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변화 관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임직원의 참여도 유도 그리고 슈퍼유저를 활용한 변화를 좀 진행을 했고요. 심지어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카드 뉴스라든지 또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 관리를 좀 진행을 해서 6개월 뒤, 1년 뒤에 진행을 해보니까 M365를 도입한 그 소통의 개선 효과로는 약 86%의 임직원들이 동의를 좀 해주셨고 또 공유 효과에 대해서도 90% 정도 그리고 또 협업 효과에 대해서도 또 91%에 해당하는 임직원들이 만족한다라는 서베이를 보여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그 변화 관리를 통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자신감과 함께 실제적으로 임직원들의 보이스를 통해서
도입의 효과를 확인한 이런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 부분은 저희가 그 두산 디지털 이노베이션에서 이러한 그 정량적으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와 또 어떤 그 서베이 기법들을 활용한 것도 상당히 저희가 어떤 지식 자산을 할 수 있었던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그리고 파워 플랫폼 도입의 프레임워크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그 M365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먼저 경영층의 스폰서십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IT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포커스를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통과 협업과 공유라는 측면이 우리 회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잘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더해서 IT적인 편리함, 또 뭐 비용적인 효익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드려서 스폰서십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같은 연장선상에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포커스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교육을 할 때 기능에 포커스를 하게 되면 굉장히 밋밋하고 또 뭐 그 늘상 하는 어떤 IT 교육으로 좀 이렇게 판단이 될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효과들을 강조하고 또 문화적으로 또 일하는 방식의 변화로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하나의 그 계기로 삼는다면 저는 그 성공의 확률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기능보다는 업무 시나리오 기반 그리고 또 임원, 팀장, 직원들에 대한 어떤 계층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러한 교육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아까 저희가 서베이를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업무 생산성 개선에 대한 확인과 성과의 측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파워 플랫폼의 교육 그리고 M365를 잘 사용하고 있는 슈퍼 유저들을 발굴하고 이분들을 좀 후원하고 격려해주는 일들 또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활용 콘테스트 그리고 또 베스트 프랙티스를 전사에 확인해주는 이러한 과정들은 좀 변화관리 프로그램 속에서 잘 활용을 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단순한 IT의 변화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변화로 견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워 플랫폼으로 업무 생산성을 어떻게 개선하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한 3가지의 사진은 실제로 저희 그룹에서 활용하고 있는 내용들의 좀 스냅샷을 좀 찍어봤는데요. 왼쪽에 있는 내용은 셀프 서비스 BI입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두산 디지털 이노베이션 인력들의 유틸라이제이션을 대시보드화한 것들인데요. 예전에는 이 내용들을 누군가가 엑셀에 입력을 하면 또 엑셀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대시보드를 만들었다면 이거는 임직원들이 실제적으로 본인의 유틸라이제이션을 입력을 하면 실시간으로 대시보드화돼서 누구나 참고할 수 있는 리소스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이러한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장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인데요.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신속히 데이터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인데 파워 오토메이트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M365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자동화 솔루션으로 파워 오토메이트가 상당히 애자일하게 저희들을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PC 레벨에서 또 모바일까지 그리고 또 현장 데이터들을 연결해주는 굉장히 애자일하고 라이트한 툴로 저희는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코드, 로코드인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에 그 어떤 재고 관리하는 앱은 저희가 IT에서 제작한 앱이 아니고 현장 직원들이 스스로 만든 앱입니다. 어떤 그 IT 교육을 받지 않고 또 개발을 하지 않는 어떤 현업에 있는 직원들이 이런 앱을 만들어서 취미 차원이 아니라 회사의 데이터를 운영한다는 건 상당히 놀라운 일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이 들고 기존의 그 SI 프로젝트를 하면서 웹 서비스나 PC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만들면 또 모바일 앱을 추가하면 설계에서부터 개발까지 많은 돈과 시간과 인력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파워 앱스를 활용을 하면 IT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임직원이 본인이 필요한 모바일 앱을 손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큰 강점으로 보여지고 있고 회사에서 적절한 보안 조치와 또 데이터를 처리하는 룰을 만든다면 이 부분은 현장에서 굉장히 높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두산은 이미 이러한 부분에서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하여 변화된 모습에 대한 요약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통과 공유, 협업으로 변화 모습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일하는 모습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팀즈를 통해서 저희 임직원들, 사원에서부터 대리, 과장, 차장, 부장까지 팀즈 채팅을 통해서 저하고 굉장히 빠르게 소통하고 또 저에게 자유롭게 채팅을 걸어오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회사에 따라서 문화적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는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유와 관련해서는 저희 팀즈 플래너들이 프로젝트별로 또 외부 과제별로 또 내부에서 진행하는 과제별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플래너 허브에서 저는 매일 아침에 허브를 확인하고 갱신된 플래너들의 어떤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면 보고를 좀 받기도 하지만 플래너를 보고 전체적인 PDCA는 확인을 하고 있고, 또 일부 내용은 제가 전화나 메일을 쓰지 않고 플래너의 과제 밑에 어떤 댓글창에다가 제 의견을 좀 적어 놓으면 격려의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몇 가지 좀 지시사항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빠르게 프로젝트의 전 구성원에게 전달이 되는 이러한 좋은 효과도 저는 좀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업 관련해서도 지금 언택이고 코로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게 이메일하고 연동해서 화상회의를 좀 바로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이런 화상회의를 잡고 또 일정을 연결해서 진행하는데 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이메일에 연동이 돼서 팀즈를 개설하는 것이 메일 보내는 것만큼 쉽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희는 굉장히 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또 이동하시는 분들, 또 사무실에 앉아 계신 분들도 팀즈 안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굉장히 좋은 협업이 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은 최근에 어떤 언택 상황에서도 굉장히 저는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좀 제 업무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워 플랫폼이 도입이 되면 기존에 어떤 IT 부서 위주로 진행됐었던 많은 업무 체계 그리고 현업과 IT의 관계에 변화가 분명히 생겨납니다. 셀프 서비스 BI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주 라이트하게 만들 수 있는 대시보드들이 좀 많이 생기면서 어떤 전사 모니터링 체계, 이런 좀 무겁고 어려운 체계가 아니라 각각의 본인 업무 영역에서 데이터를 잘 활용하고 이것들을 가시화할 수 있는 이런 BI 체계가 확산된다는 점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셀프 서비스 시스템도 아까 말씀드린 현장 직원이 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만들 수 있는 앱들이 좀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잘 활용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또 피부로 체험할 수 있는 변화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공적인 마이크로소프트 도입의 고려사항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좀 긴 말씀이 좀 되겠습니다만은 몇 가지의 키워드로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명확한 도입 목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IT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어떤 기능에 접근하기보다는 변화된 모습, 일하는 방식에 포커스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기능의 교육보다는 각각의 업무 시나리오별 교육이 확산과 어떤 도입 성과를 확인하는 데는 매우 좋은 것이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IT적으로는 이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 그리고 기존의 온프레미스에 있었던 문서들을 어떻게 이관할 것인가, 또 문서별로 모든 특성이 있고 DRM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옮기고 또 클라우드 환경에서 계속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보안 수준을 유지할 것인가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할 수 있고 또 많은 경험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이러한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툴만 도입한다고 해서 또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2만 명, 4만 명의 임직원들이 사용만 한다고 해서 바로 얻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두산이 변화 관리를 진행하면서 경험했던 상황이고요. 이 변화 관리 안에서는 받아들이는 어떤 주체별 인식의 차이, 또 회사별 차이, 또 변화 관리의 어떤 전략적 차이들이 존재할 수 있고요. 이 부분들도 어떤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빠른 시간 안에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도입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하고 또 원하는 소기에 어떤 소통과 공유와 협업의 효과를
잘 얻어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디지털 협업 문화를 안착시킨 과정, 그리고 직원들의 디지털 역량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신 두산의 케이스가 굉장히 감명 깊습니다. 직원들이 파워 플랫폼을 통해서 앱을 직접 만들어 본다든가, 기업이 변화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가는 게 큰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